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그간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 따로 계약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이용이 어려웠는데요. 앞으로는 통합 재가 서비스를 통해 이용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의 건강 상태와 가정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재가 서비스의 종류나 횟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재가 서비스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그간 수급자의 82%가 한 가지 서비스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8월부터 시행된 통합 재가 서비스는 공단의 상담과 조사를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묶음을 먼저 제시하면 노인이 원하는 서비스 묶음을 결정해 한 개의 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합 재가 서비스는 각 제공기관의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필수로 배치해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노인의 특화된 팀 단위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통합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명단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장기요양 기관 찾기를 통해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내부의 모니터로 날씨나 주요 뉴스, 지역 광고 등을 접한 경험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이 승강기 내부 모니터로 재난 안전 정보도 일상에서 보다 가깝게 접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내부 모니터로 재난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7일 KT와 포커스 미디어 코리아 등 승강기 모니터 운영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이들 기업이 운영하는 승강기 모니터 약 5만 대를 통해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과 재난 방송 정보, 승강기 안전 수칙 등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재난 안전 정보가 매일 송출됩니다. 복지TV와 SR유니버스가 취약계층의 재난 안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복지TV와 SR유니버스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외계층의 안전한 삶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술과 영업 기반을 활용한 공동 영업활동 확장과 더불어 재난재해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 안전 취약계층의 보호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월급을 7년간 쓰지 않고 꼬박 모아도 내 집 마련하기 힘들다고 하죠. 경기도가 반가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수원 광교 신도시에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임대주택을 짓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을 찾아 수원 광교 신도시 내 아파트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현재 실거래가가 제일 비싼 곳은 호수 주변의 전망을 감상하며 각종 편의시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3.3제곱미터, 소위 이른바 평당 3,800만 원가량 됩니다. 이 신도시 내 제일 싼 곳도 평당 1,700만 원 정도의 실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양가에 웃돈은 붙고 집값은 계속 뛰고 이렇다 보니 손쉽게 신도시 입성에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새로운 방식의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광교 신도시에 선보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경기도가 짓는 중산층 임대주택은 주변 전세 90% 내외 수준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조건, 또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이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중산층 임대주택입니다. 중산층 임대주택은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현재 분양주택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고품질의 임대주택 사업 모델입니다. 우선 광교 신도시 내 옛 법원, 검찰청 부지에 2023년 입주를 목표로 549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을 예정인데 이 가운데 20%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 공급합니다. 복지TV 뉴스 최지입니다.
황영조와 함께하는 2019 사랑 나눔 희망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맞이한 황영조와 함께 달리는 2019 사랑 나눔 희망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협회 박권재 이사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이번 마라톤 대회는 하프, 10km, 3km, 5km 출발과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내빈이 함께 뛰는 것으로 어느 마라톤 대회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마라톤 대회인 것입니다. 집안에서만 갇혀 계시는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여기에 나와서 같이 걷기도 하고 또 자연을 벗삼아 힐링하는 그런 좋은 경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마라톤이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뛰는 즐거움과 보고 느끼는 즐거움은 물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까지도 가질 수 있는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화합과 동행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국내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관련 스포츠 행사의 모범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또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우리가 어려움과 같이 힘을 합하는 그런 멋진 잔치를 만들고자 하여서 원래 금년에 2년째 이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렵고 애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자금을 주문해서 또 같이 힘을 하면서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포부를 주면서 이 어려운 세상을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공생공존의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사랑 나눔 희망 마라톤 대회로 더 건강하고 밝은 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더욱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이정희입니다. 전남 곡성군의 치매 안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곡성군이 지난 10일 곡성군 보건의료원 옆에 치매 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열었습니다. 센터는 총 지상 2층으로 1층은 가족 카페와 상담실, 뇌운동실을 갖춰 치매 안심센터로 활용되며 2층은 상담실과 재활 작업실 등이 마련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사용됩니다. 곡성군은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 주민들이 전문적인 치매 예방과 정신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우리 주식인 쌀 생산에 기여하는 전업농을 위한 회원대회가 전남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에 이나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15회 한국쌀 전업농 전라남도 회원대회가 순천 팔마보조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쌀 전업농이 전남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한국쌀 전업농 전라남도 연합회가 주최하고 순천시 연합회가 주관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쌀산업 발전에 기여한 전업농들에게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회원 간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새로운 영농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정책이나 지원이 귀농, 청년 창업농, 2030 등에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쌀 전업농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생명산업인 쌀을 저희 전업농들이 지켜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지금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행사장에는 시군에서 생산되는 대표 브랜드 쌀 전시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농기계와 농자재 비교 전시장이 마련됐으며 쌀 산업 6차 산업화를 위한 토론회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2019 대한민국 균형 발전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인 전남 순천의 성공 개최를 위한 성공다짐 결의대회가 지난 11일 순천역 광장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결의대회에서는 숙박업과 음식업, 교통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숙박, 음식,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손님 맞이를 철저히 준비하는 다짐 결의문 낭독과 성공다짐 카드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습니다. 균형발전 박람회는 전국의 지역혁신 활동가와 분권, 혁신, 포용, 균형발전 등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가 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며 지역발전 성공 사례 공유와 소통을 위한 행사입니다. 순천시는 지자체 최초로 국내 최대의
정책 박람회인 균형발전 박람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순천시는 남중권의 작지만 강한 강소도시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전시 박람회와 정책 박람회, 국민 참여 박람회 등의 구성으로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순천만 국가정원 일대에서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통해 순천시가 남해안 남중권 중심도시로 도약해 전국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순천시가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순천문화재단 사무국을 열었습니다. 순천시가 지난 10일 더 행복한 문화도시 순천을 이끌어갈 순천문화재단 사무국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 충족 등을 위해 설립된 순천문화재단의 개소식은 허석 순천시장과 순천문화재단 이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예술 정책 개발과 창작 활동 지원, 문화예술 교류,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2019 여수 국제 아트 페스티벌이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특별전 등으로 더욱 다채롭게 꾸며졌다고 하는데요. 이나현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더 적음과 더 많음을 주제로 한 2019 여수 국제아트 페스티벌이 지난 6일 여수 세계 박람회장 전시홀과 엑스포 아트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10월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아트 페스티벌은 기존에 많이 다뤄졌던 자연을 해외 작가와 국내 작가 52명이 일상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수국제아트 페스티벌은 원래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되었었는데 3년 전부터 반응이 좋아서 지금 매년 열리는 그런 행사가 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그러면서도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전시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 사진, 도조 등과 같은 미술 작품을 대폭 늘려 전시했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 작가 69명의 작품을 한데 모아 특별전도 개최했습니다. 우리 여수에 이제 9번째로 그 국제아트 페스티벌이 열리게 됐는데요. 저희 지역 작가도 참여하게 함으로 해서 작품에 대해서 좀 넓게 생각하는 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중국 미술계에서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장샤오강의 작품인 망각과 기억, 전구와 책, 홍익대 김대수 교수의 드림, 정재철 작가의 영상 오브제 해양 쓰레기 작업 등이 있습니다. 2019 여수 국제아트 페스티벌은 많은 여수 시민과 관람객들이 다양한 미술 작품을 접할 수 있게 해 미술에 대한 시야를 넓혀주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내놓고 604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지난 10일 발표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수립한 마스터 플랜은 올해부터 5년간 총 4대 분야 26개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4대 분야는 건강 지원, 돌봄 지원, 인프라 확충, 권익 증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7년 뇌병변 장애인 부모와 단체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정책을 발굴하고 지난해에는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스터 플랜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중증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구입비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인프라, 건강관리, 돌봄, 사회참여, 의사소통 등에 있어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뇌병변 장애인과 가족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구현한다는 목표입니다. 시각장애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난 10일 대한약사회 약 바로쓰기 운동본부는 시각장애인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9년 약 바르게 알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일 세종 새롬 종합복지센터에서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진행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육에 참여한 시각장애인의 88%가 이전에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이번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됐고 추후 재교육 수료 의사가 있다고 답변해 시각장애인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2019 현대자동차그룹 이동 편의 증진 사업으로 수동 휠체어 전동화 키트 보급 사업을 진행합니다. 전동화 키트란 수동 휠체어에 탈부착해 모터 동력의 힘으로 휠체어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전동화 키트를 수동 휠체어에 부착할 시 전동 휠체어와 같은 특징을 지니고 탈착하면 수동 휠체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동 편의 증진 사업은 지난해 지원됐던 조이스틱형과 핸들형에 바퀴 일체형을 추가해 총 3가지 유형 중 사용자가 원하는 유형 1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년 동안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제2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공모를 다음 달 1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분야는 어린이, 호흡기, 노인,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총 4개의 전문진료 분야입니다. 신청 대상은 4개의 전문진료 분야별 시설과 인력을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 중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관련 서류를 관할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10월 18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밤이 길어지는 시기인 추분이 다가왔습니다. 추분이 지나면 우레소리 멈추고 벌레가 숨는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제 진짜 가을이 깊어진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성인 기준 하루 1.5리터 이상의 수분 섭취와 6시간 이상의 숙면, 규칙적인 운동이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모두 잘 아는 것들이지만 바쁜 일상생활로 지키기 어렵죠. 배 도라지차와 버섯 등 제철 음식으로 영양 보충에 신경 쓰는 건 어떨까요?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